교재 27페이지 가보면 방금 권리 취득을 말했습니다. 권리 취득,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는 걸 설명했고요. 그리고 승계 취득 이렇게. 자, 그리고 한 장을 이제 넘겨보면 28페이지 거기에 권리의 변경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체 변경 말씀드렸고, 자, 내용의 변경 말씀드렸네요. 자, 3번에 이제 권리의 소멸, 상실을 우리가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말은 저 좀 잠깐 봐보십니다. 저 봐보세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어서 제가 바꿔주고 있지는 않는데, 잠깐만요. 제 이름이 뭐죠? 오, 대답 잘하고 있죠. 네네. 자, 제 이름은 이승현인데, 이승현. 부르는 호칭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를 이승현이라고 불러도 되고, 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돼요? 민법 선생 이러도 저 아닙니까? 같은 말인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만 주면 취득을 발생이라고 하신 분도 있다고요. 학자들이. 토지 또는 건물을 우리가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취득이라는 말을 발생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다. 두 번째, 다시 봐요. 상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상실된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 이걸 같은 말로 소멸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취득, 상실.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러달라. 그러면 자, 취득, 변경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상실. 상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멸이라고 하는데, 소멸. 자, 여기는 상실. 자, 절대적 상실이라는 게 있고요. 절대적 상실. 그리고 자, 상대적 상실. 상실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소멸.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용보다는 전체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 절대적이라는 말, 상대적이라는 말, 얘만 좀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가져와 보죠. 자, 이 구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지금 정리를 안 해놓으면 제 경험치에 하면 올 여름 정도 되면 한 5월달, 초여름, 6월달 그때 100% 오셔가지고 질문한다고요. 그때 와서 지금 정리하십니다. 자, 이 개념은 물권과 채권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물권과 채권. 자, 용어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물권이란 말 그대로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걸 줄여가지고 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그러면 오늘 물건을 정리를 해줬잖아요. 자, 물건. 자, 뭐와 뭘 묶어서 물건이라 하죠? 부동산하고 동산을 묶어서 우리가 물건이라 그래요. 자, 부동산은 대표적인 부동산 두 가지 한번 불러보시죠. 토지하고 건물. 아하. 토지 또는 건물. 우리는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자, 부동산만 따질 거라고요.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있다? 물권이 있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질이 첫 번째가 절대성이라고요. 무슨 성? 절대성. 다른 말로 그냥 같은 게 문장상으로는 절대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절대적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라고 그래요. 절대적 권리. 그러니까 내가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적 권리야. 감이 안 오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 아파트의 소유자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로 제가 바꿔주면 절대성, 절대적이란 말은 다라고요. 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권리, 절대성. 절대성이란 말을 한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요? 다. 그걸 우리가 절대성,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은 뭐냐?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주어가 이렇네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특정한 사람에게 자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가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특정한이죠. 자, 그래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특정한이에요, 특정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 다른 말로 상대적 이렇다고 이렇게. 그러면 차이점이 자, 갑이 을에게 자, 1천만 원을 돈을 빌려줬다. 1천만 원을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자, 소만 적을까요? 소 이렇게. 자,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빌려간 사람 채무자,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건 채권이란 거예요. 채권. 그러면 특정한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돈 빌려간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 다른 걸 요구할 수는 없고 1,000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무슨 성이라고요? 상대성. 무슨 말인가요? 얘한테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상대적 권리야. 이것은 특정한이라고요. 다가 아니라. 내 권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성? 절대적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상대성. 그 뜻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지금은 상실한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자, 절대적을 한 글자로 바꿔보세요. 그렇지. 다. 아하.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세상 모든 사람 다 상실, 소멸을 절대적 상실이라 하고, 그러면 자, 상대 상실 뭐겠습니까? 다가 아니라. 그렇지. 특정한. 자, 갑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정의 칼날에 의해서 멸실 이렇게. 정의 칼날에서 멸실. 그러면 자, 갑도 권리 상실이죠. 건물 멸실. 그러면 자, 갑도 상실이죠. 자, 그리고 그 누구도 이 권리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걸 무슨 적이라고 그래? 절대적. 그러면 상대적 상실은 뭐냐면,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갑하고 둘이 매매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을은 무슨 덕? 취득. 얘는 무슨 실? 똑같은 상실인데 얘는 없지만 얘는 가능하네. 이걸 상실한다고? 상대적. 자, 나도 없고 다 없고 나도 취득 못하고 다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는 상태를 절대적, 상대적 상실하고, 나는 없고 특정한 누구는 있고 나만 없고 그걸 뭐라고 그래? 상대적 상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한 문장을 뽑아보죠. 자, 일단 이렇게 끊어보죠. 자, 민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따진다. 법률 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다. 됐나요? 자, 거기서 어디만 할 거라고? 권리. 그래서 자, 총 4가지를 배울 텐데 일단 민법 총칙부터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권리, 주체. 권리 누가 누립니까?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권리, 주체, 자연인, 법인이. 뭐에 대해서? 물건. 물건은 뭡니까?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물건이라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토지 또는 건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는데 그게 무슨 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변동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취득, 한 사람은 상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법률 효과, 변동, 취득, 상실. 그렇죠? 자, 그러면 취득,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 처음부터 취득할 수도 있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할 수 있다. 승계 취득.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고요. 다시, 내가 토지 또는 건물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리의 내용이 혹은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변경인 거고요. 자, 그리고 토지 또는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천둥 벼락 맞아서 그 건물이 폭삭 멸실. 그러면 무슨적 상실? 절대적 상실이 일어났다고 불러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건물을 타인과 매매를 했다면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은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적, 상대적, 상실이 일어났다 이렇게 부른 거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걸 우리가 주체, 객체, 변동 이렇게 불러주는데 시험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세 가지 파트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주체가 안 나와요. 주체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객체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어디서부터냐면 권리 변동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강에. 그러면 제가 일단 객관은 다 해놨는데 주체와 객체가 출제가 안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아예. 자, 그러면 주체와 객체가 출제가 되지 아니한데 제가 주체와 객체를 강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제 강의를 하면 될까요? 권리 변동부터 하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권리 변동.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시작. 자, 31페이지를 가보시죠. 31페이지. 31페이지를 가보면 31페이지. 거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4번의 법률 사실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31페이지에 가보면 2절에 법률 행위가 있죠. 자, 그대로 두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입에서 예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라는 말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습 금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민법은 당분간 예습 없다. 예습하시면 큰일 나요. 무슨 말 알겠죠? 예습하시면 안 돼요. 자, 복습 위주로 해주셔야 하고 복습도 저를 믿고요. 저를 믿으시고 제가 해준 양만큼만 드세요. 더 무리해서 많은 걸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해준 양만큼만.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수업이 4시간일 건데 그 정도 양만 복습을 해주셔도 돼요. 조바심 내지 말고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 좀 닫으시고 기도 닫고 자 이게 저도 약간 팔랑귀이긴 한데 이게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다 팔랑귀가 돼요. 팔랑귀가. 그래서 나중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시냐면요. 옆에 있는 앉아있는 누구는 같이 공부하잖아요. 이게 다 아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뭐 나중에 모의고사 볼 텐데 누구는 점수가 몇 점이래. 그 팔랑귀가 되는 순간부터 페이스가 끊겨요. 흐트러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만 아시겠죠? 자 해봅시다. 자 책을 지금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이 제 설명을 듣고 책을 읽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주체가 시험에 안 나와요. 객체가 시험에 안 나와요. 어디부터 하면 돼요? 권리 변동. 여기서부터가 시험 범위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권리 변동.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권리 변동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저를 이승현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저를 민법 선생이라고 불러도 저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뭐가 같은 말입니까? 법률 효과라는 말, 권리 변동이라는 말, 취득 상실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승현이라고 불러도 되고 민법 선생이라고 불러도 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가 권리 변동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다른 말로 뭘로 적어도 똑같습니까? 뭐라고 적어도 돼요? 법률 효과. 이렇게 적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 효과 이게 같은 말이 뭐예요? 이게 같은 말이 권리 변동 아닌가요? 자 같은 말이 뭐예요? 취득 상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특히 작년 시험이 그랬는데 말을 살짝 바꿨을 때 응용력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다시 봐보죠. 그러면 권리 변동부터가 시험 범위야. 말을 바꿔보면요. 법률 효과. 자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배우는 게 권리 변동부터가 시험 범위야. 같은 말이 법률 효과. 그런데 이런 앞으로 효과라는 말이 보이면 자 보세요. 얘로는 시험에 줄 리가 없거든. 지금 이 말로는 이 단어로는. 그러니까 자 효과가 발생됐다는 말은 한 사람은 무슨 득? 취득. 한 사람은 상실. 더 빨리빨리 쉽게 정리하려면 봐보세요. 권리와 의무 중에서 권리가 좋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고 싶어요? 솔직히 상실하고 싶어요? 한번? 취득하고 싶잖아. 취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면 이 소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득하면 반대 사람은 상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변동이 일어났다 빼고 이제
효과라는 말을 쓸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효과가 발생되려면 다른 말로 바꿔봐요. 효과가 발생되려 이거 진도 안 나와도 돼요. 봐봐요. 자, 효과가 발생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기에? 효과가 발생되려면 무슨 말입니까? 잠깐만요. 자, 효과가 발생되려면 다른 말로 바꾸면 토지 또는 건물 무슨 등 가려면 취득하려면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효과가 발생된다. 효과가 발생되려면 자, 취득하려면 같은 말이라고요. 뭐에 대해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라 이 소리거든. 이렇게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 자, 좀 봐보시죠. 지금 전체 민법 틀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틀이 깨지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입니다. 이 틀이 깨지면 안 된다. 자, 효과가 발생되려면 뭐 갖춰라? 요건. 효과가 발생되려면 요건. 다시 바꿔볼까요? 자, 토지 건물을 무슨 등 하려면 취득하려면 같은 말인 거예요. 취득하려면 뭐 갖추라고요? 요건. 자, 이 틀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기 싫다. 이 설명을 얘를.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새 벽두부터 죽겠네. 싫은데 어떻게 그래도. 자, 갑이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 하기사 뭐 프레디도 뭐 죽였다 하더라고. 자기 엄마한테 사람을 죽였다고. 자, 봐보죠. 자,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 근데 말이죠. 죽였다. 근데 갑이 사람을 죽였는데 얘를 고의로 죽일 수 있고요. 실수로 죽일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실수로 죽였다 이렇게 되면 과실치사죄가 돼요. 이렇게요. 과실치사죄.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살인죄가 되면 갑은 자, 효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징역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 효과가 2년 미만의 금고에 처한다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면 이걸 형법에서는 이걸 구성요건이라고 그래요. 구성요건. 자, 구성만 걸쳐볼까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추니 이런 효과라고요. 요건 갖추면 효과 발생.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요건. 살인죄가 돼서 효과가 얘는 5년 이상 징역 살아야 된다고요. 효과가. 근데 자,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요건이 바뀌었잖아. 이 요건을 갖추니 효과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걸 형법의 이 형법인을 그대로 민법으로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구조를 띄고 있냐면 국가가 법을 만들 때는 민법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법을 먼저 만들었다고요. 그 형법이 먼저야. 그러니까 형법 이론들이 민법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이론이 그대로 민법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모든 법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효과라는 게 나오려면 뭘 갖추라고요? 요건.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하려고 그래요. 효과.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건. 뭐 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공인중개사가 되면 요건. 할 수 있잖아요. 다 똑같다고. 요건을 갖추면 효과 발생. 자, 해봐요. 그러면 형법에서는 효과라고 하는 녀석이 얘를 감옥에 보내는 게 이게 효과일지인데 민법으로는 감옥에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효과는 취득이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는 자, 효과가 발생되려면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뭐 하려면 취득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요건 두 가지가 법률행위 와 법률의 규정 이렇습니다. 잠시 보류. 자, 그리고 이 요건을 이루는 개개것들. 자, 이걸 사실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사실. 그래서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면 바로 뭐 발생된다? 효과가 나온다. 그런데 요건에 두 가지 있다면서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그렇게 되겠구나 정도만.
머릿속에서 지금 떠나서는 안 될 생각이 뭐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토지 건물을 취득하려고 그래. 토지 건물의 권리를 취득하려고 그래. 그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건물 취득하려고 그래요. 자, 해봅시다. 자, 이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자, 이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그러면 얘가 취득이면 이쪽은 뭡니까? 상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할 거라고, 한 가지만. 그러니까 자, 토지 건물을 자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럼 얘가 취득이면 뭐 발생이죠? 효과. 자, 이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시작. 취득 효과. 자, 시작. 취득 효과. 해보세요. 시작. 취득 효과. 이게 법률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입으로 한 번만 이렇게 뱉어보면 기억력이 다르다니까. 한번 해보죠. 시작. 취득 효과.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자, 취득하려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효과가 발생되려면요, 같은 말이죠. 5초 전에 취득 효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취득 효과 취득. 그러면 효과가 발생되려면 얘가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저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시면 이 말이에요.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취득할 수 있다니까요. 효과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와 건물을 꼭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뭐가 더 좋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오호 예절하고 오통절하고 이런 어째. 하지만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셨다. 그지 이게 상속.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행위라는 건 한 적이 없지만 돌아가시면 무슨 당할 수 있습니까? 취득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거든. 법에. 이걸 뭐라고 그래? 법률 규정. 너희들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랑 행위한 적은 없지만 취득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뭘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런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행위한 적은 없지만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취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법에다가 정해놨다니까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자,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 뭐예요? 취득 방법 두 가지 뭐예요? 직접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행위한 적은 없지만 법에 의해서 취득할 수 돼 있다면 취득할 수 있다. 행위 아니면 규정. 다시요. 자, 취득이라는 말만 살짝 바꿔봐요. 그러면 취득과 같은 말이 뭐예요? 효과. 자, 취득하려면 효과가 발생되면 둘 중 하나. 뭐 아니면 뭐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여러분들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효과가 발생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칠판을 봐봐요.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모습이, 효과가 발생되는 모습이 이런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신 게 일반적입니까? 행위가 일반적이에요. 행위. 그래서 우리 책에 법률행위가 톡 튀어나왔다니까. 이렇게 해요. 어디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법률행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원리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걸 눈으로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그냥 책을 한번 읽어봐요. 갑자기 뭔 법률행위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습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뭐가 나오려고 그래? 취득. 자, 입으로 시작. 취득 효과. 뭐가 주시면 돼? 요건. 자, 이 요건에 두 가지 있으니 더 쉽게 말하면 뭘 하시면 돼요? 행위를 하시면 뭐 할 수 있죠? 취득할 수 있죠? 효과. 행위한 적은 없지만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뭐 할 수도 있다? 취득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는 개개 것들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법률 행위 하나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법률 행위 쭉 가볼까요? 이거죠.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하니 얘가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행위라면 효과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매매를 이루는 것들,
매매는 하나의 요건이고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저 매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요건이라니까요. 자, 이걸 이루는 개개 것들 이랬는데 11월달, 12월달 수업 들으신 분은 알 것 같은데, 자, 누군가에게 제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억 안 납니까? 이거 청약이죠. 처음 오신 분도 다시 들을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제의하는 것. 너 내 아파트 살래? 라고 제의하는 걸 뭐라고 그래? 청약. 그러니까, 자, 봐봐요. 자, 청약.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의를 하게 되면, 제의만 하면 매매가 이루어져요? 저 좀 봐보세요. 제 아파트 10억에 사실래요? 라고 이분에게 제의했단 말이에요. 청약. 그러면 매매가 되는 게 아니죠. 무슨 낙이 필요해? 승낙. 아하. 그러니까 자,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니 매매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게 된 거고요. 매매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니 쉽게 말하면 행했다는 소리예요. 행위를. 자, 그러니 한 사람은 무슨 득? 취득. 한 사람은 상실이라고 하는 효과가 발생됐다. 이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부터 우리가 민법 총칙을 하는데 주체, 객체, 변동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근데 주체와 객체가 시험에 안 나온다면서요. 그럼 어디부터 하면 돼요? 원리, 변동부터. 자, 변동을 다른 말로 바꿔주시죠.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바꿔주시죠. 제발 짜증내지 마시고 선생님 첫날부터 왜 그러니 이러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시면 돼요. 말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힘들 뿐인 거지. 이게 한 번만 참 민법이 그래요. 참. 자, 아무튼 바꿀 수만 있으면 된다. 이승현하고 불러도 되고 민법 선생님하고 불러도 된다. 이랬잖아요. 자, 다시. 효과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취득. 효과, 취득, 효과 더 쉽게. 토지 건물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효과 발생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행위를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률 규정, 법에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법률 행위라면서요. 자, 그래서 행위를 이루는 개개 것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법률 사실.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해봐요. 결론. 토지 건물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효과가 발생되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 아니면 규정이라면서요.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법률 행위. 그래서 지금부터 법률 행위를 하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봐봐요. 여러분들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면 재판 좀 봐보세요.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면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시험용으로만 계속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게 되면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짜증만 날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례를 제가 주면 여러분이 그 사례로 들어가 보면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 토지 또는 건물 취득 한번 해보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눈빛이에요 지금. 자, 어떻게 들어와야 하냐면 그래? 토지 또는 건물 내가 취득하는 게 취득이 효과라면서 취득이 효과야. 그러면 내가 취득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뭘 하게 되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대. 지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를 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법률의 의의를 이걸 알아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걸 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건 이걸 배울 텐데.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이제 법률행위 의의란 말이 이래서 나온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법률행위 뭐야? 저 보세요. 책 그만 보시고. 책은 1, 2월 달 수업 다 끝나고 그때 보셔. 지금은 안 돼. 이 책에 나와 있는 판례 기타 등등을 앞으로 6개월을 볼 책이라고요. 6개월을 봐야 된단 말이야. 6개월. 1, 2, 3, 4, 5, 6. 근데 오늘 4주 수업을, 4시간 수업을 듣고 가서 이 기본서가 읽힌다고요? 그러면 3, 4월 달에 뭐 하시려고? 5월 달, 6월 달에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를 제가 3등분해서 1, 2월 달에 이 정도만, 3, 4월 달에 이 정도, 5월 달, 6월 달 이렇게 단계를 탁탁탁 올라갈 거라고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11월, 12월 강의하고 1, 2월 강의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
그죠? 기본 틀은 똑같은데 거기다 내가 살을 좀 붙였다고. 살을 조금 이만큼. 그러니까 이걸 3, 4월 달 좀 더 붙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책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기본서를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업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읽어야 읽혀질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를 하면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법률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의의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의의가 자, 법률 행위란 한 개 이상의 의사 표시를 필요 불가하기로 요소로 필요 불가하기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건 알겠죠? 법률 행위는 뭡니까? 요건입니까? 사실입니까? 요건. 결론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과정이 안 나와요. 결론만 나온다고. 결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려면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법률 행위 뭐야? 라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적어볼게요. 자, 한 개 이상의 자, 의사표시.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는 말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한다고요. 있어야 하고 법률행위라고 불러라야.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과정이 나옵니까?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 그러면 결론은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결론은 이미 나왔잖아요. 왜? 행위를 하면 효과가 나온다면서요. 행위를 하면 취득할 수 있다면서요. 자, 취득 효과가 나오려면 뭘 갖춰야 됩니까? 요건. 그래서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라니까요. 행위를 하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결론을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자, 시험지의 결론을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다 이러면 틀린 거지.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만 나온다니까요. 나올 확률 10% 이하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자, 시험에 나온다면 결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결론은 나왔는데 이 상태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자, 그러면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 정리. 자, 의사표시란 법률 효과를 또 나왔잖아요. 자, 법률 효과를 바라는 마음, 여기까지 이걸 의사라고 그래요. 자,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자, 의사표시란 말이 나오면 붙이지 말고 한 번만 쉬어주시면 돼. 의사, 자, 탁 쉬었다가 표시, 의사, 표시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마음이 의사인 거예요. 자, 이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표시 이렇게 합니다. 표시. 이렇게 표시. 이걸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걸 의사표시. 잠깐만요. 자, 앞으로 자, 의사를 표시한다. 그럼 뭐예요? 마음을 드러내신 거라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까? 어떤 마음? 앞에 뭐가 붙었어? 효과. 또 효과잖아, 효과. 이 효과를 바라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냈을 때 우리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한다니까요. 몇 층인가요? 이몇 층이야? 6층이야? 나 뛰어내리면 죽을라나 지금. 뭐야 효과? 제발. 자, 효과 다른 말로 취득, 상실. 자, 뭐에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취득. 여러분들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모든 행위를 입니다. 마음을
표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 선생 시켜줘봐. 그 마음을 표시하고 있단 말이지. 다 의사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하냐면, 자, 배가 고파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 의사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지. 법률 효과를 바라는 마음.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또는 상실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냈을 때 그때만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방 오라고 둘이 매매라는 걸 합니다. 매매를. 자, 봐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자, 가위 을에게 제의를 하겠죠. 너네 아파트 10억에 살래라고 제의하는 것. 제의하는 걸 뭐라 그래? 청약. 그러면 얘의 마음 좀 봐볼까요? 얘의 마음. 얘의 마음은 상실의 마음 아닙니까? 상실. 그지 않나요? 자기 아파트를 상실하고요. 대신 돈 받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얘가 무슨 낙을 했다고? 승낙. 그러면 무슨 득인가요? 취득. 이런 것들. 얘네들을 의사표시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봐봐요. 자, 합쳐지면 뭐가 되고? 매매. 그래서 얘가 취득, 상실의 효과가 나온다니까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매매라고 하는 행위 안에는 무슨 표시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들어있고 이 행위를 하니 한 사람은 무슨 득? 취득, 얘는 무슨 실? 상실이라고 하는 효과가 바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라고. 잠깐만요. 저 좀 봐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저 좀 봐보세요. 저는 제가 이걸 지금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부를 텐데, 봐봐요. 자,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못 없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정말입니다.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자, 그냥 여러분도 올 1년 동안 꽃길만 걸으세요. 모든 어려운 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자, 봐봐. 자, 이해가 안 됐다. 내 잘못. 다시 설명하지 못하게 했어. 자, 봐. 자, 갑이 을에게 증여.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얘는 무슨 실인가요? 상실. 그럼 무슨 말이 된 거예요? 자, 상실의 마음을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무슨 표시가 들어있고 의사 표시가 들어있고 그리고 한 사람 무슨 득, 취득, 한 사람은 상실. 이런 효과 발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법률 행위. 이걸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니까요. 다시요. 다시. 여기 자, 상실 얘는 무슨 득인가요? 자, 무슨 표시 했을까요? 그 마음을 얘가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행위. 다시. 얘 뭡니까? 상실. 얘는 뭐예요? 취득. 자, 얘 상실. 얘 무슨 득? 취득. 지금 구조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안에 무슨 표시 들어있고요?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의사 표시가 들어있으면서 맞잖아요. 자, 그리고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러달라? 법률 행위라고 불러달라고요. 이것들 어떻게 설명? 왜 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지금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비가 온다. 아, 참 처량하다. 기타 등등 분위기 있다. 이래야 되는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눈이 온다. 이렇게. 이러면 그분하고 같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불러달라고요. 불러달라고. 제 이름이 뭐예요? 이승현이라고. 그러면 저를 이승현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지. 저를 원빈이다. 오, 그렇죠. 자, 안 맞잖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으면서 법률 요건인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불러달라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그 이런 불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했다. 증여라고 하는 행위를 했다. 교환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냥 매매 계약이 사실은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매매 계약을 한다, 증여 계약을 한다, 교환 계약을 한다. 이게 편한데 독일에서는 이 우리는 매매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에서는 이걸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니까요. 독일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에어컨이라고요. 선풍기라고 부르라고 누가 그랬다고요? 독일 학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냥 불러야 된단 말이지. 그냥 이승현이라고 불러라 이래야 되지. 아무리 저한테 아이고 원빈 좀 닮은 것 같은데 살짝 눈만 이렇게 그다음 원빈이 아니거든. 자, 불러달라고요. 어떻게 주면 돼? 자, 시작.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고 법률 요건인 것들을 꾹 참고 10월까지만 뭐라고 좀 불러달라고 법률 행위라고 좀 불러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매매라고 하는 행위 각각 있을 텐데 그걸 전체를 총체해서 부르는 말을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저 봐봐요. 우리 공인 중에 시험 과목에 1차 과목이 있죠. 1차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민법이 있고 개론이 있고 이러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민법도 1차 과목, 개론도 1차 과목이죠. 그냥 1차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민법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해서 또 개론 선생님들은 또 개론, 민법 이렇게 적죠. 설명할 때. 그래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또 대입한다고 이게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고 41번부터가 80번까지가 민법이기 때문에 개론을 앞에 근데 중요도는 민법도 중요해.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얘도 1차 과목이고 얘도 1차 과목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부르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행위, 증여, 교환 이것들을 전체를 부를 때 묶어서 부를 때 부르는 말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법률 행위라고 한다. 설명을 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해주시면 돼? 그냥 불러주시면 된다. 자, 정리해보죠. 다시. 자, 법률 효과란 말 좀 정리를 했는데 법률 효과 다른 말은 무슨 더? 취득. 얘로만 할 거예요. 얘로만. 자, 토지 건물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거 뭐 하시면 돼? 직접 행위. 자, 법률 행위가 뭐죠?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들어있고 바로 효과가 발생되는 자, 법률 요건인 것들. 법률 요건입니까? 사실입니까? 요건. 사실만 가지고는 효과가 봐봐요. 얘만 가지고는 다이렉트로 효과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청약만 한다고 해서 취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실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바로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로 한다. 근데 하나가 더 있다. 꼭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 법에 정해져 있다면 취득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 이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것들을 뭐라 한다?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갖추고 요건 갖추면 뭐 발생? 효과 발생. 자,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32페이지 가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법률 행위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법률 행위라고 칭해줬는데 부르자고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법률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종류가 나올 거라고요. 자, 종류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